일요일 제일 먼저 볼 경주는 부경경마 1경주가 되겠고요. 국산마 6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경경마가 이제 4경주가 차례대로 열리고, 그 다음에 서울경마 8경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2경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이제 국산마 6군의 중하위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은 10번마 밀리언 메이커입니다. 이 밀리언 메이커가 어떤 상황으로 뛰느냐,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마필은 일단 3번을 뛰면서 2착 1번, 3착 1번을 이제 기록한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그 편성이 좀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충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선추입이 좀 자유스러운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좀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죠. 7월 달에 경주에 출전을 하고 이제 11월 달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주거리 감각이 어떠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될 텐데, 글쎄 조교 상태도 그렇고 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권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1번 최강번쩍, 2번 동방의 시작, 그리고 3번 스프링파이어, 그리고 에이스, 6번 에이스 솔로몬 등이 이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5번 쾌한 황금이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번 칼마크나 13번 글로벌 승리 등이 이제 마지막 추입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10번 밀리언 메이커가 만약에 이 편성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 승부를 가버리게 되면 이 선행마들은 다 어려워지는 승부가 돼버립니다. 다만 거꾸로 밀리언 메이커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선입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행마에게도 기회가 좀 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경주에는 2번 동반의 시작, 데뷔전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6군에 올라가야 되는 말이지만 이게 레이팅이 적용이 안 되는 경주였기 때문에 5군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권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고, 경주 전개도 뒷선에서 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앞선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좀 쉽게 생각을 한다면 2번 동반의 시작과 10번 밀리언 메이커,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도 좀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근데 경마가 늘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으니까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말은 1번 최강번쩍입니다. 이제 데뷔전에서 앞선에 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싸웠던 말들이 사가르마타나 휠모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편성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끝걸음이 결국은 무뎌지고 말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최시대 기수가 추진력에서 좀 미스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코노 진입 지점 이후에 추입 타이밍을 좀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g의 지금 부담 중량 감량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점을 살릴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티기가 가능해 보이고, 어쨌든 게이트 1번이라는 유리함을 좀 안고 있고요. 3번 스프링파이어도 원래는 선행력, 순발력으로 뛰던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 그 순발력이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앞서는 나오겠지만 거기까지가 아닐까라고 보이는 거고요. 가장 궁금한 거는 6번 에이스 솔로몬입니다. 데뷔전에서, 그러니까 주행검사에서 이제 순발력도 보여주고 뒷심도 있으면서 좀 여유있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현명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면서 이제 데뷔전에 이제 입상을 노리고 들어오는 말인데, 과연 이마필은 지금 전력 미지의 말이기 때문에 이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추위권에 있는 칼마크나 글로벌 승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수도 그렇게 믿음직하지가 않고요. 경주의 흐름이 앞선과의 간격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번 밀리언 메이커 이마피를 좀 믿고 가는 경주고요. 선행에서 승부할 1번 최강번쩍, 2번 동반의 시작, 그리고 전력미지 6번 에이스 솔로몬까지 이렇게 좀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제일 좋게 보는 거는 10번 밀리언 메이커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주에서는 좀 강자로 보이고요. 2번 동반의 시작, 이마필도 직전 경주 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고, 감량 이점 있는 1번 최강번쩍이 기습선행을 나간다면 이 경주도 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미지의 에이스 솔로몬까지 이렇게 네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이경주 1번마 국산 5군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능력마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기마들의 우열이 조금은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1번마 스피드 킹덤, 4번마 록 페가수스, 그리고 7번마 최강 큐피드,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2번마 가보 투데이, 그리고 10번마 영광의 이글까지 이렇게 한 5마필 정도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1번마 스피드 킹덤입니다. 지금까지 7번을 뛰어서 1착이 2번이고요. 2착 2번을 차지한 말입니다.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선취입이 다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24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1번마 스피드 킹덤이 경주 조건상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죠, 현거리에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제 4번마 록 페가수스.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7번마 최강 큐피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지금 4번을 뛰어서 2착만 2번을 한 말입니다. 지금 1400m 경주거리 경험은 없고요. 직전 승군전에서 5착을 차지했는데 생각보다 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 최강 큐피드가 스피드 킹덤이나 록 페가수스를 뛰어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번만 가보투데이는 항상 인기권에 있는 말입니다. 항상 인기권에 있으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보투데이도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역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는 뭐 당연하리라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말은 10번마 영광의 글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스피드 킹덤이랑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3착을 차지했는데 물론 뭐 스피드 킹덤과는 약 3마신 정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그 전적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3착이 3번이에요. 이 3착 3번으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라스트 끝걸음은 좀 좋은 편이거든요. 뭐 전개 스타일도 보면 선위권에서 뛰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말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늘어난 거리 1400m가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의 이글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나은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강선행마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0번마 영광의 이글 입장에서는 최적의 조건을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스피드 킹덤이 아마도 강선행마가 없는 틈을 타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아마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뭐 가보 투데이라든가 또는 록페가수스 그리고 최강 큐피드 등 인기마들이 그냥 앞선을 장악하고 뛸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2선에서 끝나는데 마지막에 10번 영광의 이글이 어느 선에서 과연 이 앞선을 넘어서기 위한 무빙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뭐 스피드 킹덤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복병마긴 하지만 배당을 노리고 10번 영광의 이글 그리고 4번 록페가수스까지 이 세 마피를 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최강 큐피드와 가보 투데이를 비교를 했을 때 최근 그 조별 모습이 상당히 좋아진 가보 투데이가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가보 투데이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3경주 국산마 상군 1400m입니다. 모두 14마리가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경주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뭐 1번 스타오롬, 2번 파워 원더풀, 3번 파워 트레인, 5번 해피 드래곤, 7번 스파이스 캔디, 10번 파극전, 11번 시크릿 레거시, 12번 대망의 길 등 일단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전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능력들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제 손에 땀을 쥐는 이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경주를 간단히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파워트레인, 비록 승군전이지만 최근 연승에 좀 기세가 올라있는 마필이고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2km 감량 이점이 있다.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싸워온 편성으로 봤을 때 이 스타오름이 가장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었습니다. 대상 경주도 2번 출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인데 1번 게이트에서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의 이제 감량 이점을 안고 있어요. 물론 신인 기수가 이 스타오름은 전형적인 추임마기 때문에 마지막에 뚫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감량 이점과 게이트의 이점, 말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경주에서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스타오름과 파워트레인, 최근 상승세의 이 두 마필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이 5번 해피드래곤,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에 방해를 받으면서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놓친 말이거든요. 이 마필도 추입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7번 스파이스 캔디, 이 마필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말이고요. 직전 경주 국산마 상군 승군전에서 3착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 같이 뛰었던 말이 뭐 I'm Your Passion, 닥터 카슨, 뭐 용연 이런 말들이랑 같이 뛰었었거든요. 제가 이 북영 경마장에서 향후 발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보는 게 닥터 카슨입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죠. 이 닥터 카슨과 스파이스 캔디가 1마신분이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스타트 타임이라든가 끝걸음이 거의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는 말이고요. 자, 10번마 파극천은 아마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실전 경주를 치르고 직전 10월 달에 거의 1년 만에 이제 경주로의 컴백을 해서 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당히 졸전을 펼쳤죠. 앞선에 붙이지도 못했고 초반 조금 나오다가 바로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장거리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중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1000m 선에서만 뛰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마필이 상당히 그 스피드가, 그러니까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1000m 같은 경우에도 59초대에 들어오는 말이고요. 스피드 타임이나 마지막 추입 타이밍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극천이 만약에 제 컨디션을 차지했다면, 제 컨디션을 찾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는 맨 앞에 설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레거시 조금 밋밋한 느낌은 있지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데 또 페로비치가 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2번 대망의 길,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죠. 경주의 전개 조건 1400m에는 상당히 어울리는 말이기는 한데 1400m에도 3번 나와서 1착 1번, 2착 1번을 거뒀던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좀 밋밋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선이 아주 강하냐? 그렇지도 않죠. 뒷선에서 올라오는 힘이 강하냐? 뭘 강하기는 하지만 이 경주에서 그렇게 특징 있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1400m 경주 기록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좀 입상을 노리고 도전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주의 전개를 일단 보시면요, 3번마 파워트레인, 4번마 신비한 여인, 그리고 역시 7번마 스파이스 캔디 등이 좀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선입권에서 2번마 파워 원더풀이라든가 또는 11번마 시크릿 레거시, 12번마 대망의 길 등이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자, 1번마 스타오룸이 이제 그 선입권 바로 뒤에서 중위 그룹을 이끌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직선주로에 딱 들어서게 되면 거의 일렬로 쓸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누가 치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뚫고 나가기 가장 좋은 말은 1번마 스타오롬입니다. 아무래도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고요. 뒷심, 다시 말해서 추임력은 발군인 말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1번마 스타오롬이 당연히 튀어나올 수 있고요. 자, 승군전을 갖는 3번마 파워트레인이 앞선에서 버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역시 7번마 스파이스 캔디가 자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문제는 뭐냐, 이 초반 선두 경쟁에서 10번 파극천의 포지션입니다. 만약에 이 10번 파극천이 자기 질주 습성에 따라서 강력하게 선행 승부를 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파워트레인이라든가 또는 이 스파이스 캔디, 이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만약에 선행 경합이 붙는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뒷심이 좀 무뎌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파극천이 이 경주 초반 전개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전개에서는 역시 1번마 스타오름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마 스타오름이 따라 들어올 때 12번마 대망의 길이 좀 따라 들어올 수 있는데, 대망의 길은 좀 인기도에 비해서 저는 조금 약하게 보는 편입니다. 일단 부담 중량이 여기서 지금 제일 높고요. 조금은 밋밋한 걸음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번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경주에서 일단 스타오름, 가장 경주 전개 요건이 가장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마 스타오름을 가장 좋게 봅니다. 자, 그리고 7번마 스파이스 캔디,
그리고 승분전을 갖지만 최근 기세 좋은 3번마 파워트레인까지.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인기마선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복병으로 보는 말은 10번마 파급천입니다. 아마 인기권에선 좀 멀어져 있는데 만약에 자기의 본 실력을 좀 드러낼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승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4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원 특별경주고요. 별정 A형의 2세마 경주입니다. 이제 금주 부경의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별정 A형의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출전하는 마필이 8마필로 좀 단촐한 편입니다. 자, 이 경주는 어느 정도 능력의 우위가 지금 드러나 있죠. 2번마 위너스맨, 앞뒤가 다 되는 전형적인 말이고 3전 만에 지금 국산마 4군에 올라가 있는 말입니다. 3전 3승을 거두고 있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의심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질주 습성도 꼭 매난만 고집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이 위너스맨은 일단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한 수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결국 후참마 찾기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번마 아이스댄스라든가 6번마 영도갈매기, 7번마 BK 룩스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출전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은 좀 제외할 수가 있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1번마 톰메이트, 3번마 마하타이탄, 4번마 굿삭스, 이제 8번마 히티에감, 이렇게 네 마필 중에서 과연 어느 말이 이 착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8번마 히티에감이 상당한 인기를 좀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 싸워서 두 번 다 역시 우승을 차지한 말이고요. 전부 다 앞선에서 전개를 한 말입니다. 상당히 스피드 능력도 뛰어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히티에감이 지금까지 두 번 동안 싸우면서 물론 국산마 6군, 국산마 5군이기 때문에 무슨 강자가 있다 없다 이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선행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선에 뛰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거름이 나올 수 있지만 앞선에 순발력 강한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선행을 못 나갔을 경우에 뒤에서 모래를 맞으며 뛰었을 때도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느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1번마 톰메이트는 전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을 싸워서 3번 다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전 톰메이트를 조금은 강하게 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형의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국산마 6군, 국산마 5군은 단거리 경주 위주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에서 자기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데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뒷심은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선 그럼 어떨 것이냐. 생각보다 보통 이 톰메이트가 싸웠던 그런 편성보다는 상당히 강한 편성, 다시 말하면 선행이 상당히 강한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느냐죠. 네, 쫓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초반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쫓아갈 시간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주 여건이 게이트의 이점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선행, 그러니까 앞선을 가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거리와 시간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마 마하타이탄은 전형적인 도주마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 자기 힘을 더 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직전에는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이제 BK 룩스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BK 룩스한테 진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BK 룩스를 그냥 지우는 마당에 과연 마하타이탄을 세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단점이 있죠.
자, 4번마 굿삭스는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뭐 앞선에 나오지도 못하고 참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참패를 했다라기보다는요. 데뷔전에서는 이제 3착을 차지했습니다. 1착말이랑 거의 한 5마신, 6마신 차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전에서는 마체 이상으로 출전 제외가 됐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국산마 육군 경주였단 얘기죠. 국산마 육군 경주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필들이 위너스맨을 일단 제외를 한다고 봤을 때 후차권에 갈 수 있는 톰메이트, 마하타이탄, 굿삭스, 히티에감이 각각의 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이 어느 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 특히나 지금 8마리 뿐이 안 나오고 강축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위너스맨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빨갱이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막권을 나눈다 이러면 환수가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많으면 2방 아니면 단방 경기로 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환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를 놓고 뭐 1번, 8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절대 환수가 되진 않습니다. 적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터는 그렇게 해서는 환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집중을 하던가 아니면 이 착마를 나는 아무리 봐도 좀 찾기가 어렵고 믿기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쉬어야 되는 경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관전을 하면서 향후 이마필들 어차피 내년에도 부산 경마장에서 계속 뛰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경주를 전개하고 있는지 봐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일단 뭐 위너스맨은 탑입니다. 뭐 이거를 빼고 지금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너스맨을 무조건 탑으로 보고요. 자, 2를 놓고 2를 갈 것이냐 아니면 2를 놓고 8을 갈 것이냐. 저는 일단 1, 8 이 두 마필이 후차권에선 제일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배터의 입장에서는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기 가고 이래서는 환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압축을 시켜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주라면 2 놓고 1, 8 두 방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겠는데 이 경주는 그럴 수가 없는 경주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가시던가 아니면 관전하시던가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이제 서울로 넘어오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일군 1200m 경주고요. 14마필의 마필들이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약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갖는 말들이 특별히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9번마 조이풀 K 그리고 4번마 대천 얼짱이 이 두 마필의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8번마 빅보스 원이라든가 데뷔전을 갖는 3번마 컴플리트 스타 그리고 주행검사에서 좀 모습을 보였던 13번마 멜로디 퀸 등이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9번마 조이풀 K 지금까지 이제 2번을 싸워서 한 번 준우승, 한 번 3착 비교적 뭐 양호한 걸음을 보였어요.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이마필이 지금 싸웠던 말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그때 같이 싸웠던 말들이 뭐 진또백이라든가 미르캡틴, 회두령 그래도 중급 이상이 되는 마필들과 싸워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던 거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뭐 치프인디라든가 스타블레이드, 빅레드 이런 말들과 싸워서 3착을 차지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성에서는 이 9번 조이풀 K가 특별히 어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경주의 전개에 있어서도 이제 스타트 타임도 양호하고 끝걸음은 제일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저도 기대를 하는 말이고요. 자, 4번마 대천월장은요, 이게 지금 한 번 뛰어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해서요, 13번 게이트에서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무서운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물론 저 추입 타이밍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했죠. 그래서 2착을 차지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마필들의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천월장이 그때 싸웠던 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말들은 거의 뭐 비슷한 편성이기는 한데, 만약에 대천월장이 또다시 늑발을 한다면 과연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에 있어서 좀 유리할 수 있는 말이 8번 빅포스 1입니다. 자, 이 마필은 뛴 스타일을 보시면요, 초반에 좀 붙였다가 결국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집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어차피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면 이 빅포스원이 마음 먹고 처음부터 도주를 한다면 충분히 한 바퀴를 일순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직전 경주가 14번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강탈했었던 경주거든요. 그리고 끝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힘한배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보다는 경주 전개에 있어서 초반 힘한배에 성공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봐줄 수 있는 말이고요. 자, 데뷔전을 갖는 3번마 컴플리트 스타. 이 마필은 데뷔전 기록이, 그러니까 그 주행검사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분 1초 7에 뛰었고요. 출발도 괜찮고 선입권에서 무난히 주행하고요. 채찍을 대니까 채찍에 대한 반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기대치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주행검사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13번마 멜로디 퀸은 일단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거, 13번 게이트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를 뭐 구태여 전개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일단 8번마 빅포스1이 그냥 선행을 나갈 가망이 제일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붙여서 9번마 조이풀 K, 3번마 컴플리트 스타, 그리고 13번마 멜로디 퀸 등이 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대천월장이 마지막 추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8번이 만약에 편한 선행을 간다면 이 4번이 마지막에 올라올 시간과 타이밍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9번마 조이풀 K가 좀 강하게 선행을 압박을 한다. 그래서 뭐 3코너나 4코너 지점에서 이제 선행을 잡아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행마들이 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천월장이 올라올 타이밍도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 경주는 뭐 조이풀 K를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단독 선행이 가능한 8번 빅포스1을 좋게 보고요. 올라온다면 4번 대천월장 이렇게까지 보고, 독병으로 아직 전력 미지의 3번 컴플리트 스타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솔직히 고배당을 노리기에는 조금 편성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전체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약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그렇게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데뷔전을 갖는 말들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말이 이제 7번마 캐치참, 9번마 스피어건, 그리고 4번마 스테디 챔피언, 그리고 6번마 뭐 남산 드림, 그리고 8번마 어서와 정도가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캐치참하고 스피어건, 이 두 마필은요 이제 데뷔전을 갖는 말입니다. 근데 기수가 문세영하고 이혁입니다. 자, 이 7번마 캐치참은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끝걸음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검사를 상당히 좋은 호기록으로 좀 통과를 했고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센의 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말들이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7번마 캐치참이 최고 인기마가 될 거고요. 자, 9번마 스피어건도 캐치참하고 뭐 거의 비슷한 유형의 말입니다.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고요. 특히나 이 주행심사를 이제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데뷔전을 지금 이혁 기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혁 기수를 태웠다는 거는요, 어쨌든 선행 승부를 하겠다, 그리고 선행에서 좀 자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이 주행검사 시에 좀 진입불량기도 좀 있었고 약간의 악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그냥 지금 현재 보여진 모습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전을 치렀던 말들이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데뷔전을 갖는 이 두 마필에 좀 인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는 이 두 마필이 좀 나아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스테디 챔피언 이 마필이 조금 인기권에 들어 있습니다. 자, 1200m 기록이 이제 16초 2, 상당히 좀 호기록이었죠. 근데 이게 불량주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아마 그 경마책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 끝걸음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스테디 챔피언이 지난번 끝걸음이 12초 2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임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이런 거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스테디 챔피언이 보시면 스타트에서 중위권, 그리고 거의 하위권에서 놀다가 놀라운 추임력을 발휘하며 7착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혼자 뛰었다는 얘기죠. 혼자 뛰어서 12초 2가 나왔다? 이거는 크게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막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정도의 걸음이 나왔다면 상당히 잘 뛴 겁니다. 근데 경쟁 구도가 아니고 뒤에서 혼자 뛰어서 12초 2까지 뛰어서 7착을 갖다 냈다. 이거는 솔직히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원체 약편성이고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두 마필이 다 선행마면서 데뷔전을 갖는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이라는 거,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허점을 노릴 수 있는 게 역시 4번 스테디 챔피언 뿐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좀 인기권에서는 좀 살짝 밀려 있지만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은 12번마 판타지 퀸입니다.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선의권에서 이제 뛰다가 결국 끝에 이제 경기를 포기했는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는 앞과 뒤에 그 차이가 별로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상당히 좀 좋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걸음은 꾸준히 뛸 수 있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물론 뭐 이 마필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이냐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말들이 성장은 조금 더뎌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타지키는 이번 경주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도 좀 도움이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꾸준하게 뛴다는 점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좀 줘야 될 경주입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좀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물론 금주 경마가 인기마들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배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엇비슷한 편성에서의 몰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능력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7번하고 9번에 4번 스테디 챔피언까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망이 높지만, 만약에 복병 역할을 한다면 12번 판타지 퀸이 좀 배당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이 경주는 7번 캐치찹 그리고 9번 스피어건 대전을 가는 이 두 마필이 좋아 보이고요. 저는 복병권에 있는 12번 판타지 퀸, 이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마지막에 올라온다면 4번 스테디 챔피언이 복병마인데, 이거는 복병마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인기마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너무 보이는 말들이 지금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혼합사군 1200m 별정 B형의 경주입니다. 모두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번 명왕이 국산마고요. 3번 리치모 리치, 그리고 4번 컴플리트 찬스, 13번 유어 넘버 10이 이제 호주산말, 나머지는 다 미국산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의 키는 2번 명왕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말이고 4살짜리 거세마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5살이 됐는데,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전 우승 2번, 2착 1번, 복승률 100%죠. 근데 4살짜리 말이 3전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중지가 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초반 순발력이 거의 뭐 도주성 말이에요. 그냥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경주에서 만약에 명왕이 과거 옛날의 컨디션을 찾았다면 당연히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경주를 주도하게 될 거고, 이 마필이 거의 축마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장기간 휴양을 했기 때문에 마필의 그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냐,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 감각 회복이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안으로 나오는 게, 기존에 한번 데뷔전을 치렀던 말들인 뭐 와일드 코리아라든가 뭐 톱플레이, 그리고 애니멀 위너, 두손 장군 등은 솔직히 데뷔전에서 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은 좀 뒤로 돌리고요. 데뷔전에서 놀라운 순발력을 보이고 끝걸음을 보여줬던 와일들리 로맨틱 5번마, 와일들리 로맨틱이 아마 최고의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여준 모습으로는 게이트 이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말입니다. 그 외에 뭐 7번 로열 테리라든가 또는 9번 MJ 포인트, 뭐 이 마필들이 이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과 좋은 기록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인기권에 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2번 명왕, 5번 와일드리 로맨틱, 그리고 7번 로열 테리, 9번 MJ 포인트, 이 네 마필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번 명왕입니다. 명왕을 과연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이 명왕을 인정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충마입니다. 무조건 충마고요. 인정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빼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는 5번 와이들리 로맨틱이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명왕과 앞선 경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명왕이 과거의 모습처럼 도주를 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지금 뭐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수도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명왕을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마로 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권에 있는 말들 중에 하나 7번만 로열 테리는 뭐 주행검사한 모습도 좋았고요. 말 자체의 모습도 좋았는데 이 와이들리 로맨틱이라든가 또는 MJ 포인트를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열 테리는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2번 명왕, 5번 와일드리 로맨틱, 그리고 9번 MJ 포인트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보는데, 좀 복병권에서 한 마리를 보고 싶은 말이 14번마 로맨스 참입니다. 자,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최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경주 전개에서는 좀 불리함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 로맨스 참은 우에다 기수가 이제 주행 심사를 받아서 합격을 시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량 51kg라는 부담 중량이 좀 약하다라는 이점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외곽 게이트이긴 한데, 이 앞선에 있는 말들이 완전히 도주성 선행마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선의권의 한 자리를 좀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 경합이 만약에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병권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번마 로맨스 참까지는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명왕을 2번만 명왕을 좀 믿고 싶고요. 다음에 와일드리 로맨틱, MJ 포인트까지를 입상 가능하로 보고요. 복병으로 14번 로맨스 참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국산마 5분 1400m 별점 B형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4마리가 지금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형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과 다음에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편성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고요. 중하급의 편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필들의 능력이 일단 객관적으로는 좀 엇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혼존도가 높은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요, 어떤 뭐 전개나 이런 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마필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마 위너 쿼드릴,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우승으로 승군을 하고 승군전을 치르는데 편성이 만만하다. 그래서 뭐 거의 최고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은 좀 보여줄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좀 멋있게 추입을 하면서 우승을 거둔 말이고요. 자, 이번마 조이머니는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 경주에 이제 그 승군전을 치렀는데 기록은 별로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뛰었던 마필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탱크 삭스나 제다이, 백산 썬더, 럭키클럽 이런 말들과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좀 강자와의 경험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하이퍼카는 지금 7전을 치르면서 2번의 준우승으로 승군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어떤 좀 특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뛸 수는 있는 말인데 뭐 선행이 강하다, 추입이 강하다 이런 특징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카는 조금 제외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4번마 킹캄머로는 현 거리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앞에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1번 위너 쿼드릴과 함께 최고의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5번마 블루참은 참이 좀 아쉬운 말입니다.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요. 더 뛸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데 딱 그만큼만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강하게 뛴다라든가 또는 뭐 어떤 편성에 내놔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제외하기에는 좀 불안한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전형적으로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골치 아픈 말이 5번
블루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마 영주스톤은 항상 인기권에 말이죠. 왜냐하면 뒤에서 추입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1700m 직전 경주에서는 뭐 당연히 선행마들이 유리한 경주거리였기 때문에 영주스톤은 1700에는 맞지가 않고요. 그 직전 경주 뭐 1300, 1400을 보시면 연속해서 3착을 차지했습니다. 연속해서 3착을 차지했는데 이착마와의 착차를 보시면요. 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혼자 뛰어서 추입으로 3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도 이 영주스톤은 아주 약변성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만 뭐 스루더 스카이 선행권에서 좀 붙이거나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특징이 크게 없습니다. 자, 8번마 클린 하트 이마필도 자기 걸음은 내주는데 편성이 약해야지만 가능한 말입니다. 자, 9번마 서던맨 14전을 뛰는 동안에 1착 한 번, 2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현군에서 그냥 현군 버티기 정도 노릴 수 있는 마이라는 얘기인데 이 마필이 경주의 어떤 그 편성에 보시면 좀 키를 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선의권 전개 내지는 선행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자력으로 우승이나 입상권에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9번 서던맨이 출전을 했을 때는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거에 따라서 인기마가 입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라지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마 하루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말이죠. 상당히 그 뭐 선행력도 좋고요. 뒷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좀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강자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데뷔 초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인데 이제는 좀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놔야 될 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11번마 베스트 투어는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 크게 강한 말들과 겨뤄본 경험이 별로 없고요. 1400m 경주거리 첫 도전이라는 거 이것도 분명히 좀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12번마 티켓 파이어. 이 마필은 참 운이 없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 운이 참 없습니다. 이번에도 12번 게이트인데 직전 경주도 13번 게이트, 또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에서도 11번 게이트, 그 전도 10번 게이트, 15번 게이트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를 뽑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정말 진정한 능력, 안 게이트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뛸 것이냐가 전혀 궁금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이고요. 13번마 청담 컬링이 아마 강력하게 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 될 겁니다. 비교적 강자들과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비록 외곽에 밀려 있지만 충분히 우승 경쟁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부담 중량이 57입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도 57을 달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57을 달고 있다라는 게 이 마필한테 어떤 좀 부담을 줄 것이냐 뭐 이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14번마 새로운 법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세가 꺾인 말입니다. 좀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마필들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느 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개를 보시면 이제 4번마 킹캄모르가 전체적으로 뭐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3번마 하이퍼카라든가 또는 5번마 블루차 뭐 이런 마필들이 붙고 게이트 A점이 있는 1번 위너카드릴 그리고 외곽이긴 하지만 13번마 청담 컬링 뭐 이런 말이 붙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개를 흐트릴 수 있는 9번마 서던맨이라든가 또는 10번마 하루원 이 마필이 선행 경합 또는 선의권에 가담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경주는 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승선 직선주로에 딱 오시면 4번마 킹캄모르의 버티기 그 다음에
1번마 위너 쿼드릴, 그리고 13번마 청당 컬링, 이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이제 라스트 추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뭐 5번마 블루참이라든가 또는 6번마 영주 스톤 등이 이제 추입 승부를 좀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말은 2번마 조이몬입니다. 2번마 조이머니가 선위권에서, 그러니까 선행 경쟁을 안 하고요, 선위권에서 딱 따라붙은 전개를 하다 간다면 마지막 한 발도 조금은 가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혼전 경주고요. 입상권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는 뭐 좀 드러나 보이기는 한데 그렇게 쉽게 끝날 그럴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분을 정하면 저는 4번마 핑칸모루, 1번마 위너 쿼드릴, 13번마 청당 컬링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권으로 2번 조이머니,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 있겠지만 조이머니의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 국산마 4군 1400m 별정 B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마 4군의 중하위권 편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뭐 인기권에 있는 말이 2번마 아라리오라든가 3번마 티즈시티, 그리고 4번마 비루투스, 6번마 호스퀸, 10번마 A2Z, 12번마 전정사금, 13번마 위즈모멘트, 그리고 14번마 정문 볼트 등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 혼전 편성입니다. 혼전 편성이고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어느 말이 안 들어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의 편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경주에서 지금 거의 뭐 최고 인기마가 될 것은 이제 4번마 비루투스가 상당히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최근에 좀 상승세에 있어요. 뭐 2착, 1착을 거두면서 상승세에 있기는 한데 이 경주에서는 전개 포지션이 지금 나오질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말임에도 불구하고 4번 비루투스는 조금 약하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간단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티즈시티 선위권, 그리고 10번 A2Z의 선위권, 14번 정문볼트의 라스트 추입, 이렇게 세 마필이 마지막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으로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을 솔직히 세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뭐 12번마 전정사금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뛰는 말이고 앞선도 가능한 말이지만 저는 뒤에서 날라오는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선행권에서 뛸 수 있는 위모멘트, 최근 이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안게이트에 있었다면 좀 강하게 노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과연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도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뛰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이 마필 정도 버틴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뭐 강력한 충마가 있는 경주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혼전도 있는 경주라서 배당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뒷선에 있는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예상이긴 하지만 제일 좋게 보는 거는 3번마 티즈시티입니다. 그리고 추입력 좋은 14번마 정문볼트, 그리고 근성 있는 10번마 A2Z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선행권에서 살아남는다면 13번마 위즈 모멘트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원 특별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별정A의 이세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마 최강자가 모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 경마장의 위너스맨 정도가 여기에 붙으면 아마 최강 경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천벌을 호령할 막필들의 좀 사전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 경주는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어느 말이 안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의 상태가 어떻다 이런 예상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상경주라든가 특별경주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관전하는데 의의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보시면 뭐 3번마 옥스퍼드 킹, 5번마 제다이, 8번마 질주대로, 10번마 걸작 우먼, 13번마 에스테이크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다른 편성에 나갔다면 거의 다 인기 1위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복병권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강한 편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 말들이 그럼 못 들어올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고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사전 예상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 마필들의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 나이 어린 이세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하게 그냥 제가 보고 있는 4마리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 순서대로요. 1번 치프인디, 그리고 4번 화이트참, 12번 최강영천, 14번 흥바라기,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이 1, 2, 3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번 순서예요. 자, 그런데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14번마 흥바라기가 아무래도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외곽에 있어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마필은 완전 도주마입니다. 그 선행을 가서 버티는 말이기 때문에 14번 외곽 게이트에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치프인디나 화이트참은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말인데 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인기권에선 조금 벗어나 있을 텐데, 최강영천이 최근 뛰는 모습을 보면요, 이 마필은 물론 뭐 맨 앞에서 뛰기는 하지만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병권에서 최강영천을 좀 안고 가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관전하기를 좀 원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다음번 경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원 특별경주 이제 1등급 경주입니다. 이제 그 경주에서 다시 설명드렸지만 그 경주는 좀 중급 이하 편성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볼 만한 경주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이 마필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자, 7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원 혼합 1군의 1800m 별정 B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군 말에서 좀 그 중고 편성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요, 전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좀 인기를 끌 말, 최고 인기만은 아마 6번마 울트라 로켓이 될 겁니다.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선행 경쟁이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필은 앞선에 나갔을 때 더 뛰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2번마 우리라든가 9번마 클린업 시크릿, 그리고 10번마 상감마마 등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필들, 특히나 이 10번마 상감마마가 선행을 갔을 경우에는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경쟁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경주, 힘한 배가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울트라 로켓이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이 울트라 로켓이 앞선을 못 간다면 이 마필은 무리하지 말고 선입권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리하게 선행 싸움을 해서 앞선을 강탈하게 되면
힘 한 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쟁 구도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전개상 가장 유리한 말은 3번마 브리가디어 제너럴입니다. 이제 12전을 뛰면서 이제 우승 4번, 2착 2번을 한 마필이고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 1800m 거리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뛰었던 말이 4번 청담제왕이에요. 청담제왕이 그 당시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청담제왕이 1착을 했었죠. 청담제왕이 1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조금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직전 경주 이 청담제왕이 이 우승을 할 때 예상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이 청담제왕은요 1400m 경주까지가 최고 적정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살아나면서 이제 브리가디어 제너럴을 2분의 1만 시차 정도 제치고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이 두텁기 때문에 이 청담제왕이 1800m를 지난번처럼 뛸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4번마 청담제왕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주에서 전개가 좋아 보이는 3번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취입 타이밍을 잡고 취입을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저는 좀 인기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장산 카우보이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선위권에서 꾸준하게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뭐 어마어마 짱콩 메디치 글로리랑 뛰면서 뒤에서 졸전을 보였는데 물론 그 경주는 1400m 경주거리였고 상대가 엄청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요 앞선이 두텁기는 한데 만약에 울트라 로켓이 쉽게 선행을 나가버리면 이 경주 흐름은 되게 빠를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앞선은 혼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추입을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역시 11번 장산 카우보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요 선행마 중에서는 6번마 울트라 로켓이 좀 살아남을 가망이 있고요. 선위권에서 들어온다면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 11번 장산 카우보이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7번 명품 축제입니다. 이 마필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요 마필의 전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앞선에 조금 붙여서 선위권에서 꾸준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넘어서는 전개를 타면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더 띄워주는데 만약에 뒷선에서 놀게 되면 마지막에 치고 들어오는 힘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빼기도 좀 애매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요 중위권에서 뭐 2번 우리라든가 뭐 클린업 시크릿도 선행권에서 버틸 수 있는 말이고요. 13번 삼성 불패가 최근에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말들이고 좀 만만찮은 편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명품 축제가 신영철 기수가 좀 꾹 참고 대신에 초반에 조금 앞을 붙여서 선행 경쟁 없이 선행 경합을 하지 말고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브리가디오 제너럴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장산 카우보이 그리고 앞선에서 붙여 들어간다면 6번 울트라 로켓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전개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7번마 명품 축제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금주의 마지막 경주인 서울 8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음 주 경마가 어떻게 될지 조금은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경마는 계속 돼야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마 탁트인, 5번마 장산바다, 11번마 딕시 어게인, 이 세 마필이 좀 인기가 집중될 것 같고요. 이외에 뭐 7번마 사이먼 퀸이라든가 2번마 매니스피드 등도 좀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은 자력으로 좀 우승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딕시 어게인의 선행, 그리고 게이트 2점의 탁트인의 역시 선행 승부,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에 장산바다의 취입, 이렇게 결론이 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고요. 특별히 복병마를 찾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번마 탁트인은 게이트에 입점을 안고 있죠. 게이트에 입점을 안고 있고,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최근에 선행 승부를 잘 못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좀 편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게이트에 입점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400m 마지막까지 좀 버틸 힘도 있어 보입니다. 자, 5번마 장산바다. 이 마필은 뭐 향후가 상당히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근 좀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승군전에서 좀 인기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졸전을 펼치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좀 적응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편성이 또 그렇게 뭐 강한 편성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장산바다가 자기의 능력만 좀 발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의권에서 뛰다가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11번마 딕시 어게인은 좀 쉽게 얘기하면 도주마입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에 이제 튀어나와서 거리를 벌려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버티는 경주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릴 수 있느냐가 이 마필에는 좀 승부가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은 7월 5일날 경주를 나오고요. 좀 장기 휴양입니다. 물론 뭐 거의 모든 말들이 장기 휴양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쉬었고 지금 부담 중량도 57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선행마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기 휴양에 따른 경주 감각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게이트도 조금은 불리한 편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담 중량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딕시 어게인이 선행을 가기는 갈 텐데 초반에 쉽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타마필과 싸우면서 넘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경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7번마 사이먼 퀸도 어느 정도 인기권에 들어갈 테고, 뭐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겁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뛰던가 아니면 앞선 장악을 하고 나간 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경주를 하는 마필인데,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은 크게 큰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밋밋하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좀 과하게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능력상은 좀 어렵지만 혼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뚫고 들어올 배당마로 보는 거는 4번마 머니데루입니다. 자, 24번을 뛰면서 뭐 1착 3번, 2착 5번을 된 게 다예요. 그리고 기수도 김효정 기수가 타고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은 뭐가 있냐면 혼전 시에 뚫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주가 뭐 탁트인이나 딕시 어게인이 앞으로 쭉 빼버리고 장산바다가 넘어가는 그런 간단한 그림으로 끝나버린다면 머니 대륙이 아마 올라올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선에서 탁트인이나 딕시 어게인이 많이 싸우고 뭐 사이먼 퀸이라든가 능력시대, 금화 에이크미 등이 막 뭉쳐가는 혼전 경주로 만약에 바뀔 경우에 장산바다의 취입 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이 머니 대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력 승부는 좀 어렵지만 전개로 가능한 이 머니 대륙을 좀 복병권으로 안고 가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이 경주는 5번 장산바다를 제일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 2점에 1번 탑트인 도주가 가능한 11번 딕시 어게인까지 이렇게 세 마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배당이 나온다면 4번 머니 대륙을 배당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지금까지 일요 경마 예상을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주 경마, 앞으로의 경마 일정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